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기업 중에서 이 미디움이란 기업이에요. 김판종 회장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도 KOK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콕이 도대체 뭔가 때문에 하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사실 투자라는 거는 수익률이고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한 것 때문에 음, 이게 지금 화소가 너무 안 박네요. 뭐 하여튼 뭐 사실 뭐 제가 뭐 그 얼굴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뭐냐면 전화하실 때 그냥 바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바로 이제 미팅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제 얼굴을 알고 바로 만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게 하도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즘에 그걸로 나오잖아요. 뭐 NFT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으로 대부분들 이렇게 대변화되고 있지만 ERC20이라고 했나요? ERC30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그게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했던 모든 그것하고 조금씩들 이제 배워보고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뭔가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들어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기업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저는 지금 판단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이 기업이 무슨 다단계 회사나 뭐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거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전 사실 기획부동산도 그렇게까지 저는 막 이렇게 뭐 매도한다든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왜냐하면 정확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거에서는 사실상의 그 회사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물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이 물건에서 분명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사건들을 가지고 판단을 저는 계속적으로 해왔죠.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지 않으면 저 역시도 투자하지 않고 저 역시도 그 안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 미디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김판종 회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을 지금 놓고 보는 거였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시리즈물로서 이제 사실 이게 한국경제TV에서 나왔던 걸 4개로 시리즈물로 제가 나눠서 이제 쭉 올려드렸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플랫폼을 전체 다 보게끔 그 링크도 다 걸어드렸어요. 실제로 본인들이 판단해 보시는 것들도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판단해 보는 거 할 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김판종 회장의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미디움 그룹이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요? 삼성그룹이 과연 가능해요, 지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예. 보세요. 이걸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예 얘들 지금 말하는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possibility예요. 자, 실제로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미디움은 블록체인을 꿈꾸던 전 세계 수많은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고성능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가능성이 실현되다. 미디움은 세계 최고 속도의 자, 이제 이게 디파이라든지 ERP라든지 이제 이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페이먼트 시장도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라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법정 화폐로 쓰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신한은행이었나요? 신한은행도 업비트인지 빗썸인지 그쪽에서 이제 거의 3대 주주까지 올라간다. 아니 왜? 왜 거기요? 수수료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제 헬스케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AI가 기반이 됐던 블록체인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 와, 한번 보십시다 이거요. 독자적 블록체인 코어 기술력으로 블록체인의 전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해법을 찾다. MDL은 세계 최고의 성능과 높은 호환성, 편리한 사용성으로 그 어떤 블록체인 수요 기업도 쉽게 적용 가능한 자, 솔루션. 해법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만이 갖고 있는 해법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계 최고의 성능이에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도 사실 이게 못 뛰어들어서 안 뛰어들었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못 뛰어드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요. 초고속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플랫폼 미디움 체인은 고성능 기반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최저 수수를 보장하며 높은 호환성 자, 이게 뭐냐면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호환성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왜 난데없이 KOK, 우리가 콕플레이 했던 그런 그 콕은 어찌 보면 진짜 제가 막 매도해볼까요? 거의 한 2년 전쯤에 제가 아는 그 선배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이거 이상한 회사였어요. 그냥 전 다단계 회사라고 거의 취급을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코인판이라고 하나요? 강남에 가보면 진짜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그 사람들끼리들도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은 바와 가지고만 저는 제 의견을 피기록하게 봅니다. 보면 이게 거의 다단계성이 굉장히 강하고 막 굉장히 심하지 않니?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리만치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하는 말이 여기는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 이 생태계라는 말이 뭘까를 계속 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제가 무슨 자연시간도 아니고 옛날에 국민학교 때 배우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생태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던 게 모르니까 했던 말인데요.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 유저 숫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모든 것들이 기업들이 초반에 이 유저 수의 확보를 굉장히 크게 봐요. 근데 여지껏은 이 미디움이 기술력만 팔아먹던 회사, 기술력만 제휴했던 회사, 기술력만 제공했던 회사에서 이제는 더나인 컴퍼니요? 예, 그것까지도 제가 조금씩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 이분이 지금 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력하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으로 다양한 메인넷 연계가 가능한 원스톱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미디움은 디파이, 즉 분산형 금융, 디지털 콘텐츠, 실감형 SNS 등 다양한 이 디파이 때문에요. 탈중앙화가 되는 거예요. 분산형이에요. 이 디파이에 대해서도요. NFT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을 정확하게 이제 다 파고 들어갈 거예요. 블록체인 서비스로 라이프스타일 블록체인 시대를 열어갑니다. 가능성이 실현되다. 더욱 뚜렷하게 현실로 다가올 블록체인 세상. 전 세계 최고 속도로 미디움이 시작합니다. 학동이에요, 학동.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음 컴퍼니였나요? 다음이었나요?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면서 전부 다 있으면 제주도로 갔죠?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기술의 혁신성과 그 우수성은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블록체인 기술은요,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아니, 보안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 근데 한번 딱 그걸 검색해서 들어간다든지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카드를 딱 끊었는데 45분 뒤에 결제가 된대요. 가서 햄버거 하나 좀 사 먹겠어요? 우리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딱 키오스에서 딱딱 눌렀는데 70분 있다가 이게 결제가 된대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거의 과장되게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15,000tps는요, 초당 속도예요, 지금요. 없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어떠한 글로벌 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그 속도의 단점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결하였으며 이게 지금 발상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이분이 굉장히 진짜 뛰어나다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로 집어넣어 버린 거였어요. 제가 계속 그 게임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리니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지포스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돌지를 않아요, 게임이. 그래서 이 지포스 카드요. 예. 누가 그걸 만들었었어요? 예. 이 경제학자예요, 이분은요. 근데 이분이 책도 썼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까지 다 공개해 드릴게요. 최은규 박사님 직접 썼던 그 저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다 협약이 돼 있어요.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지금. 이를 통해 이더리움, 이오스 등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의 단점을 극복한 이게 왠 줄 알아요? 이더리움이요. 초당 TPS요 40 TPS인가요? 30 TPS인가요? 비트코인이 7 TPS 정도 나오나요? 이거 우리가 환전하잖아요. 대부분들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결제돼 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돈 찾을래 하면 그냥 바로 빠져요? 아니잖아요. 한참 걸려요, 이거. 근데 여기서는요. 1초에 15,000개를 트래픽을 그대로 해서 파악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요. 근데 지금 활용 자체에서 벌써 10만 TPS는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를 블록체인 세계를 리딩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지금 이게 저거 걸어놓은 거네요.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자, CTO라고 이분이 부회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박윤성 부회장으로 그때 처음에 나왔었나? 하여튼 이분이 얘기하는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 다들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연구원들이에요.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소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본다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보세요. 다 연구원들이에요. 연구원들이요.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성능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암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였고 암 서버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저희의 다음 단계는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딩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이거였어요.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해서 사실 지금 김판종 회장님 이 얼굴이 진짜 딱 보여주는 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시가총액 언제요? 톱 10. 애플을 그냥 간단히 뛰어넘겠는데요. 사과사, 코카콜라, 뭐 전 세계적인 그룹들이죠. 우리가 BTS가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우리 K 컨텐츠가 쭉 다 잡고 들어가는 것처럼 K 컴퍼니 한국 기업 중에서 세계 시가총액 탑 10에 들어가는 이러다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되게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도 뿌듯해요.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드는 회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현재 10만 TPS, 100만 TPS까지 연구 개발을 열심히 이건 살 떨리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기술적 목표가 완성된다면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이 될 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대한민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워야 될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예인의 무슨 뭐 우리 조인성 있고 누구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생기고 저는 이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뭐 지금 아까 제가 뭐 배용준, 조인성 뭐 이런 분들 연예인들은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우리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잘하죠. 근데 이분은 기술력으로 갖고 기업을요. 글로벌화해서 자기 혼자 독식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거를 기술력을 나눠줘요. 대단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 확신합니다. 미디움은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 블록체인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딱 나와 있었죠. 지금 22년이에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세요. 아니, 코인판이고 뭐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보고 나서 들어가십시오. 이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가요, 정말 대단했던 다들 연구원들이에요. 자, 이러고 끝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 하나만 지금 더 잠깐요.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는요, 공익적 목적의 회사예요. 분명히 보니까요. 단순하게 사이익을 안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는 흔들릴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요. 알았어요. 우리 카카오톡에서 처음에 계속 무료 문자 보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했던 게 없는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정치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요? 우리 김동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요번에 뭐 이제는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쭉 나오신다는 분이요. 인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게 인기만 없다.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회사가 뭐도 좋고 기술력도 다 있는데 문제는 유저 숫자가 없네. 다시 말하면요, 아직까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명도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회사가 미디움이 아니라 그냥 바로 삼성, LG,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SK,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 그냥 있었던 회사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도 벌써부터 난리였겠죠.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누가 더 크는지 한번 봅시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지금은요, 누가 돈이 더 많을까요? 이재용하고요. 이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